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및 판례의 태도라는 주제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직장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서 내 임금이 피크 연령을 지난 후부터는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임금피크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즉 피크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임금을 조정한다는 건 결국 임금을 감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그 피크 연령을 지난 다음부터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보장하는, 즉 고령자가 계속하여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이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사회와 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인구의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고령자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신규 신입사원들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연공급 임금 체계 하에서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공급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연차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로 최근 모든 직장들은 연공급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공급 임금 체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경제 성장률이 받쳐준다면 이러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제 저성장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와 함께 부담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업의 그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전쟁이라든지 혹은 경제 위기 등과 같은 세계 경제 변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인건비 부담을 계속해서 기업만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임금을 좀 감축시키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임금피크제란 제도로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먼저 임금피크제의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물론 고용 연장형 임금피크제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이 두 가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판례에서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이 두 가지 임금피크제를 가지고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노사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이 경우를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하고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이것을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논의가 됐을 때는 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법이다. 그리고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이제 판례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더 이상 통용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기 이전에 고령자 고용법 제4조에서 제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령자 고용법 제4조에서 제1항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4조에서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이것이 연령차별 금지인데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로서 이렇게 임금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임금피크제를 설명할 때 피크 연령이 지난 고령자 근로자의 임금을 감축시킨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연령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고령자의 연봉이 감축되는 것이 1항 제2호에 따른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 차별 금지 규정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차별 금지의 예외 규정도 역시 그때 도입이 함께 되었었는데요. 즉,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연령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 두 가지 법 조항에 따라서 이 판례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최초에 나온 판례를 가장 먼저 나온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관한 판례인데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고 아까 살펴본 연령 차별 금지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정년 연장을 위하여 임금 피크제나 정년 이후의 재고용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즉 이 문장에서 본 사안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5,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조의 4에 따른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조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에 따라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적법하다라는 해석률이 도출되었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각 조문, 아까 살펴본 연령차별과 연령차별의 예외, 이 조문이 신설될 때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는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를 때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판례가 2022년 5월 26일에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데 이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에 대한 판례입니다.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단순히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쳤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먼저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의 성격을 먼저 설치를 하였는데요. 이 연령차별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이 강행 규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어떤 사인 간의 협약, 규칙 또는 계약은 그 강행 규정에 반한다면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강행 규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즉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타당성, 즉 임금 피크제 도입의 목적의 타당성이나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그리고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이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왜냐? 첫 번째 이 목적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고용 연장이나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목적의 타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그래서 불이익의 정도가 극심하다. 그리고 불이익에 대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에 있어서도 대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연급제를 이 사안에서는 이 임금 피크제를 성과연급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즉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즉
임금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어떤 목표 수준을 낮춰준 거다 한다는 대상 조치가 필요한데 역시 대상 조치가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대상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상 판결은 판결 사안에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판례인데요. 이 사안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적법하다라는 그러한 기존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전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그 기준들, 판단 기준들을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도 준용할 수 있다라는 판시를 내린 것이 이 판례의 의의인데요. 즉, 위 대법원 2017, 2923, 43 판결, 우리가 아까 살핀 판단 기준 4가지를 설치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법리는 이른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대상 판결에서 사안은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였고 그 4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해당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러한 판단 기준이 이 사건과 같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임금 피크제의 형태, 즉 정년 연장형 그리고 정년 유지형 이런 임금 피크제의 형태에 따라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최근에는 정년 연장형이지만 무효이고 정년 유지형이지만 오히려 유효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금 피크제의 적법성 여부는 아래 4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즉,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나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그리고 임금 피크제로 인해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임금 피크제가 위법한지 혹은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정년 연장 조치를 수반한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은 정년을 60세로 정한 고령자 고용법 제19조가 강행 규정으로 개정된 시점인 2013년 5월 22일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이 고령자 고용법 제19조를 그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16년 1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22일에서 2016년 1월 1일 사이에 이러한 임금 피크제 도입이 다수 기업에서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이에 집중된 임금 피크제가 이제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피크제 관련 분쟁은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임금 피크제 분쟁으로 인한 감축된 연봉에 대한 그 지급 청구가 단순히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라고 보지는 않고 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분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임금 피크제의 적법성 및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우리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율쌤에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